두려움에 떨고 있는 캠프 잔류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최근에 청년 조직 일부가 자신들도 처벌받을까봐 겁이 나서 섣불리 오지 못하겠다. 농담이 아니라 신용한 캠프 처음에 조직 구성에 관계했던 청년분들이 여러 가지 돈 문제나 조직 구성 관련한 불법적인 정황부터 너무 무서워하면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충북도민을 기만해온 신용한 후보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뭐 네거티브다 하면서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답을 하세요, 신용한 후보님. 첫 번째 의혹입니다. 알뜰폰 집단 개통 지시. 제보자의 진술서와 기록에 따르면 조직 총괄인 황모 씨의 지시 및 인솔에 따라 휴대폰 산남점 대리점에 1월 13일에 캠프 인원 무리가 집결하여 각자의 명의로 차명 알뜰폰, 프리텔레콤 회선을 집단 개통한 혐의입니다. 이를 두고 신용한 후보는 토론회를 보니 대포폰의 정의가 뭔지 아냐, 법률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집단적으로 가서 자기 명의로 그 개통하면 대포폰 아니라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신용한의 사법적 인식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서 그 개별적으로 알뜰폰 개통한 세컨드폰들 그리고 신용한 개인 번호로 뭐 기가 막히게 정해서 번호를 맞췄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혹입니다. 청주 복대동 모처 비밀숙소 아지트의 실체입니다. 신용한 후보의 제자이자 실무 담당자인 박모 씨가 이곳에 상주하며 10여 대 대포폰을 박스째 쌓아놓고 통신사 스페인 규제 선인 500건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에 400여 건의 문자 발송을 정밀하게 쪼개가며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포하고 지시, 묵인했다는 혐의입니다. 세 번째, 차명 대포폰 선거운동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한 후보 측은 대포폰이 법적 정의를 흐리며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데요. 캠프 관계자 황모 씨, 김모 씨 등 다수의 명의를 수거해서 그 사람들하고 뒷번호가 똑같은 알뜰폰들이 개통이 됐어요. 그리고 그 해당 번호를 자기가 개통한 자기 번호를 가지고 문자를 각자 발송한 게 아니라 비밀 아지트에서 모아서 여러 개의 충전기를 돌려가면서 한 명이 무더기 개통한 차명폰으로 그 실무자가 대량 발송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유권자를 기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차명 대포폰 선거운동의 교과서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의혹입니다. 수행비서 인건비 비선 대납 의혹. 이것은 내부 제보자가 최초로 언론에게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당 수행비서 전모 씨의 인건비를 법정 선거 계좌를 거치지 않고 세탁한 혐의입니다.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 진술이 오늘 저희가 제공할 서면 진술서, 2차 진술서에 다 드러나 있는데요. 수행비서의 급여를 국회의원 특보 황모 씨가 대납하거나 구체적으로 황모 씨의 배우자 회사를 통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외부 건설업자 우모 씨의 회사 유령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을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이고요. 전형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이강일 국회의원이 1억 3천만 원 불법 선거장사 게이트 그리고 상당구 후보자를 동원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이 민주당 박문희 전 의장과 김성택 전 시의원 그 후보자로 나온 시도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의 내부 제보들에 따라서 명명백백히 이미 밝혀진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거대한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구 이강일 국회의원은 자신의 공천 영향력이 있는 후보자들에게 불법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와 선거 시스템인 원샷 앱 패키지를 판매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 이미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강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어플의 서버 운영 및 관리 및 무상 제공을 스스로 자백까지 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 혐의를 자초했고요. 위법성을 인지한 후 사후 비용 납부 등 편법 정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박문희 전 의장 등의 녹취록에 따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의 공직 후보자인 조정숙 광역비례, 이민영 기초비례, 김혜아 지역광역, 정무신 지역기초, 박병만 지역기초 후보들 등 5명의 출마자들이 민주당 경선기간인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자신의 유권자가 아닌 충북 전역을 대상으로 신용한 후보의 지지 대량 문자를 폭격하듯 조직적으로 쏘아 올렸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이미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떠도는 말에 따르면 10만 개 이상씩 돌렸다고 하는데 한 번 발송할 때마다 8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누가 자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지지 호소를 하지 충북 도지사 후보를 위해 전역의 시도의원 후보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박문희 전 의장의 생생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강일 의원이 5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원샷 앱으로 신용한 선거운동을 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하고요. 선거가 끝난 뒤 뒷거래로 회계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면 일단 자기들 돈 쓰라고 불법 사후적
연합정산을 약속했다는 추악한 거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섯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캠프 잔류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최근에 청년 조직 일부가 우리 김영환 캠프에 말을 전해왔거든요. 자신들도 처벌받을까봐 겁이 나서 섣불리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캠프 잔류 청년들에게 전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조용한 의문사뿐입니다. 지금 당장 용기를 내십시오. 신용한 캠프 내부에서 불법을 목격하고도 숨죽이고 있는 관계자, 그리고 청년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이자 법률가로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과거 이재명 정권과 관련된 범죄 의혹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를 당했는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언론인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충북 북부 도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관련 개발을 진행하며 함께 골프를 치고도 모르는 사람이라 부인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 개발 1처장의 비극적인 죽음을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결정적 폭로 녹음 파일을 쥐고 있던 진보 좌파 인사 이병철 씨 역시 모텔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는 의문사로 생을 끝냈습니다. 영화 아수라보다 더 잔혹한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금전적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믿습니까? 저들이 당신들을 사법적으로 보호해 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철저한 오산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꼬리를 자르고 제거하는 것만이 저들에게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당신들에게 남아있는 결말은 이용만 당한 뒤 버려지는 조용한 의문사뿐입니다. 지금 바로 용기를 내십시오. 수사기관과 우리에게 연락하여 시끄럽게 폭로하고 세상에 실체를 알려야만 비로소 당신들이 억울함을 풀고 살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아끼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파멸하기 전에,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희생하기 전에 지금 즉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진짜 양심선언의 길로 나오십시오. 여기까지가 기자회견이고요. 언론인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캠프가 제보 받아서 그동안 들고 있던 제보자의 서면진술서 등 문건 일체를 충북 우리 언론인들께도 이메일로 전격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직 공공의 이익과 언론의 알 권리를 위해서만 언론인들께 무삭제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만큼 선거 이후에도 충북 지역의 밀실 정치가 완전히 척결되고 범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꼼꼼하고 연속성 있는 심층 취재와 정론 보도를 기대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해안으로 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